100살 넘도록 산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 첫째 공통점은 뭔고 하니, 그 다음 둘째가 뭔고 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죠. 예. 100살 넘도록 살려고 하면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늘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제가 뭐 여러 인터뷰를 해봅니다마는 오늘은 저 김프로의 방송 인생에 통틀어서 아마 가장 기념이 될 만한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인터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도대체 몇 년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살고 싶으신지요? 아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글쎄 한 80년 하면 좋지, 또 요즘은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90년 하면 좋지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실 어르신께서는 105년 동안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또 후학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몸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예, 김형석 교수님을 저희 3프로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들으니까 4월 13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지금 녹화합니다마는 이 방송이 나갈 무렵 되면은 105세가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20년생이신가 보세요. 예. 1920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사실 대략에는 저 평안북도 운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옛날 그 금광이 있어서 그렇죠. 알려졌대. 예. 제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일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4살, 5살 때쯤에서 이제 고향이 예. 대동군 송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알려지기는 그 김일성 장군의 고향이라고 해서 만경대라고 많이 알려지죠. 그쪽에서 얘기하기에 예. 거기서 이제 쭉 자랐죠. 예. 대한민국으로 올 때까지니까 거기서 27세 떠났으니까요. 예. 그때까지 거기서 자라고 그랬죠. 그럼 47년도에 내려오신 거네요. 예. 예. 한국에, 예. 저 대한민국에. 예. 그러면 교수님 연세는 105세라고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김일성이 죽은 지가 꽤 됐습니다. 93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어떻게 되십니까? 연배 차이가. 김일성은 그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예. 내가 그 5학년, 6학년 거기 가서 다닐 때는 이미 졸업하고 예. 만주로 가 있었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만주로 가서 있으면서 공산당원이 되고, 예. 거기 훈련 받고 유격대로 나와서 이제 항일운동 하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이용해 가지고 김성주를, 김일성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거죠. 예. 그 조금 이상한 얘기 같은데 해방되고 나니까 평양 거리에 이제 벽보가 많이 붙어요. 예. 많이 붙는데 38선이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그 벽보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해방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까, 지도자가 될까. 되냐. 그건 서울서 오니까. 근데 그 벽보에 제일 많이 나와 붙는 사람이 누구 하니 서재필, 예. 이승만, 김구, 김일성 장군,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벽보가 붙는데 다 서울로 갈 사람인데 김일성 장군만은 만주에 있다가 이제 평양 통해서 서울로 갈 거다. 아니면 평양으로 온다 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에는 김일성이 한 50 넘고 60 전후 되는 예. 그 김구나 이승만 지도자일 것이다. 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한때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다들 놀랬죠. 예. 제일 놀란 건 우리 동네 사람들이죠. 예, 예. 저 친구가 이렇게 됐겠군요. 가서 이제 환영회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뭔가 나보고 김정희도 같이 갔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김일성 장군 보러 갔더니 우리 동네 성주야 그래. 아니 무슨 얘기세요 그래. 성주라니까 너무 젊어서 가까이까지 가보니까 성주가 김일성 장군이야. 그래서 47년도에 이제 탈북 월남을 하셔가지고 서울로 오신 겁니까? 그 처음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거기서 7년 있는 동안에 전부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인간다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 교육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7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육을 하다가 전쟁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7년이 나한테는 상당히 행복했고 하여튼 나로 하여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자각이라고 할까요? 그때 7년 동안에 얻었거든요. 혼란 기간이니까 더군다나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좋은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가거나 안 가거나 그건 둘째 문제로 학문과 지식은 중고등학교에 있든지 대학의 교수로 있든지 그건 내 정신적인 재산이니까 인격을 키우는 거하고 학문을 계속하는 거는 그냥 계속한 셈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내 친구들 대부분이 정년퇴직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신작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선택이 옳았다 하는 건데 65세가 됐다고 해서 뭐 늙은 것도 아니고요. 나라 위한 일은 더 많아졌고요. 그 연세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넓은 사회로 나오니까 꼭 뭐 어떻게 느껴지는 거 아니 강물 속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로 나온 것 같아서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일, 나도 더 잘하는 사회. 그렇게 시작해서 90까지는 일해보자 했는데 전 어떻게 100살이 넘었네요. 정년하신 지가요. 네. 꼭 40년이 되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50대 한 중후반 제 나이가 딱 요즘에 이제 은행권에서 명예퇴직할 나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작년에 명예퇴직을 해서 근데 그 친구들도 아유 이제 뭐 등산이나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마음가짐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90대 때는요. 이제는 일 다 끝내고 이제는 좀 나위에서 쉴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니까 일이 끝나질 않아서 이제 오늘까지 오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제가 지방은행 고등학교 학생들 위해서 얘기하러 간다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양구에. 양구? 양구에 애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것도 2, 3학년도 아니고 1학년이에요. 거기서 이제 왔는데 나는
일에 매달려 사는 것이 행복하고요. 예. 그 애들하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작년에도 해봤어요. 해보면 즐거우시죠? 애들 이렇게 좋아해요. 조금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이제 40대, 50대, 60대 다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게, 야,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하고, 또 높은 자리 가고 싶어하고, 또 권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다 가진 듯 하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재정적으로도 또 손실을 크게 보기도 하고 또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게 100년 넘게 이렇게 삶을 유지해 보시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시던가요? 그 이제 넓게 말하면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한 인생관 가치관의 문제인데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모든 사람이 대부분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회도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행복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행복이라는 게 이제 젊었을 땐 뭘로 나타나느냐,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걸로 나타나죠. 제일 그 젊었을 때 많이 가진 이제 이성 간의 애정과 연애 관계 같은 것도 그렇고 뭐든지 즐거운 거 이제 행복이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경험해 보니까 6.25 전쟁도 겪고 30대 중반쯤 되니까 그땐 넘은 것 같아요. 예, 행복, 그 즐겁게. 그럼 그때는 행복이 뭐냐? 성공이 행복이다. 일하는 때니까요. 네. 예. 성취. 예. 성공하고 행복하고가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70쯤 돼서 행복이 뭐냐고 살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는가? 보람. 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내가 쭉 겪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면 예. 서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예, 다 행복하게 사는 건데 또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인간의 길인데 70이 돼서도 즐겁게 산다 하는 게 이게 소유 때문에 즐겁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70된 사람도 돈 좀 더 소유해 보려고 명예 좀 더 소유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그 인간이 성장을 못하는 건데 젊은 시대의 행복을 그대로 연장하려고 하니까 네. 성공의 행복도 모르고 보람의 행복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은 공존하게 돼 있다. 함께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소유를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저 내가 내 얘기할 땐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참 가난했다. 그때 이제 기회가 있어서 미국 갔다가 이제 유럽을 세계 한 바퀴 쭉 돌아와 놓고 보니까 다 잘 사는데 우리만 그렇게 가난하더라. 그 참 미국이라 다 잘 사는 나라 쭉 보다가 가난한 나라에 되돌아오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한가 말이죠. 그때 참 가난했까. 그때 내 생각이 뭐인가 하니 그래도 교수로 있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게 내 행복이죠. 내 그 여행기를 쓰면서 결론이 그거거든요. 내가 제일 가난하게 살고 다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90년대쯤 오니까 다 잘 살았거든요. 그 충청도 지방 어떻게 여행을 좀 하고서 서울에 와서 도산공원에 갔어요. 그 안창호 선생님 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분이 나한테는 참 뭐 정신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선생님 편안히 쉬세요. 이젠 다 잘 삽니다. 예. 정말 너무 가난해서 근데 쭉 다녀보니까 이젠 다 잘 사니까 편히 계시라고. 이제 그거 깨닫게 되면 더불어 사는 거다.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거다. 근데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정신적인 창조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아시안, 일본 같은 나라 그건 이제 문화를 창조해서 주는 때까지 가자.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쭉 하게 되면 이제 방송하고 듣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 있는 분들은 그래 그 우리가 산 게 사실 그래 그 평가 안 해보니까 사실 그래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도 필요했고 미래의 희망도 그냥 있고 젊은 친구들 뭐 젊다는 게 다 사실은 뭐 20,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도 교수님한테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예전에도 그랬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장애가 많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도 좀 어려운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도 교수님 한 말씀 좀 주시죠. 그런데 다음 주간에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러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어린애들하고 이제 내가 나이 많으니까 어린애 같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얘기 해주냐면 너희들 나이 다음에 모든 사회에서 1등하고 남한테 좀 자랑스럽게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러면 그 누구나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 우리 기성사회가 교육을 잘못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라 말이죠.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100m 경기가 모든 운동의 기초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100m 경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라. 한 달 후에 1등, 2등, 3등, 3등 주겠다. 그 학생들이 다 100m 경기 했다고.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1등, 2등, 3등 걸으니까 나머지 97명은 노력은 했지만 땀을 흘렸지만 버림받는다. 그럼 좋은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옛날 100m 경기 했는데 운동은 많다. 마라톤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데 100가지 가운데 너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라.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고 나면 1등이 몇 명이 생겼냐? 100명까지 생길 수 있다면. 그런 사회가 돼야 하는데 너희들 너무 성적 보고 수능시험 보고 선생님들 그거만 전부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제 내 얘기 밀고 하니 그게 아니다. 너희가 다 골라보게 되면 이것만 내가 하게 되면 누구도 못 따라온다. 1등 할 수 있다. 그 하나씩 고르라 말이지. 그 뭐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좋고 말이야. 운동도 좋고 뭐 영화 배우가 되는 것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또 한 가지 민구안이 대학 나와서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다 50, 60대에서 성공하는 거니까 그럼요. 내 노력을 믿어라. 그러면 얘들이 나보고 선생님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러죠. 난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네. 시골에서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닐 때는 선생 두 분이 4학년 다 가르쳤다고. 초등학교 5, 6학년 다닐 때도 한 선생님이 다 5, 6학년 다 가르쳤다고.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공부해서도 중학교 가니까 또 괜찮더라 말이지. 그 중학교 가니까 이제 한발에 3학년 때는 윤동주 시인도 같이 공부하고 또 황순원 작가도 뭐 같이 공부하고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비교해 보니까 야,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저 친구들 보니까 난 이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도서관에서 철학책을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럼 난 철학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철학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철학 성공했다고. 그 너희도 다 있다. 너희들이 말이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있다고. 단지 나쁜 건 민구안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 다 실패한다. 네. 예, 그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민구안이 게으른 사람은 다 실패한다. 네. 그것만 안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고 예. 부지런하면 되는 거군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민구안이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좀 모범도 보여주고 다 그러면 못해서 이제 그까지 못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예전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들한테 내가 좀 그런 얘기했어요. 무한 경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경쟁을 위한 경쟁은 불행하다. 그건 지금 자꾸 거기 빠진데 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불행해지는데 경쟁은 이제 세 가지인데 절대로 이기적인 경쟁에 빠지는 사람은 불행하다. 네.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되고 윗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되고 아첨하러 다니고 편가르게 하고 네. 그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에 지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회 진정한 지도자는 또 하나 있는데 그 민구안이 사랑에 있는 경쟁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랑에 있는 경쟁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예.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자는 제자를 위해서 모든 부모는 아들 딸들 위해서는 사랑 있는 경쟁을 하면서 네.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높은 데 올라가고 보니까 갈등이다 뭐 모순이다 뭐 이런 건 좀 해소되는 것 같더라 말이지.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면은 한 2-3시간도 너끈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0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건강상의 위기를 그때 내가 힘들었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으셨어요? 그렇죠. 불가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라 그러죠. 예.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 아니고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 안에는 두 가지가 남는데 늙어가는 거하고 병드는 거하고 그래요. 네. 병드는 건 뭐고 의사가 할 얘기니까 나는 다 이제 여러 가지인데 절대로 늙지 말자. 늙어버린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건강도 잃어버리게 돼요. 저희는 늙지 말자. 그 내가 해보니까 사람이 왜 늙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요. 신체가 늙으면 자기 늙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여성은 22살, 남자는 24살까지 신체가 성장하고는 40쯤 가고는 누구나 내려온다고 그래. 그럼 난 늙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늙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연세대학교 30대 중반에 가니까 선배 교수가 해갑됐다, 뭐 정년됐다 하면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나도 저렇게까지 살 수 있나. 나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돼서 몇 살까지 사는가. 그때는 옛날 50대까지 살면 많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그랬었죠. 그때 꽤 네. 그때 내가 해갑이 되니까요. 하나도 안 늙은 거예요. 65세 정년 되니까요. 이제부터 해야겠단 말이죠. 80 가서 한번 그 김태일 선생, 안병기 선생 만나서 82세 때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늙었냐. 그러니까 늙은 것 같진 않다고. 그런데 뭐 늙었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안 늙는데 75, 6세, 80 가까이 되니까 성장이 멎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늙더라 말이죠. 그 이제 더 성장할 수 없지 않으니까 90까지 연장만 해보자 말이죠.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90대면 나 이제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끝나는 게 뭐고하니 주어지는 일만 다 마무리하고서는 끝내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뭐 일 또 하고 또 하니까 95세까지 가는데요. 그때는 몸이 늙어요. 그건 확실히 몸이 늙어요. 그래도 늙은 몸을 이끌고서 그냥 가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늙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새 한 2년 전부터는 뚜렷한 게 민구하니 기억력이 약해져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사람 이름 같은 거 고유명사 잊어버려요. 몇 시간 전에도 원고 쓸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나타나고 그래. 고유명사를 지금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좀 있으면 보통 명사 잊어버린대요. 심리학자들 얘기가 좀 더 있으면 이제 형용사 잊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부사, 동사는 안 잊어버린대요. 동사는 죽을 때까지 나 여기 아프다고 나 죽거든. 그러니까 그 나는 건강 얘기도 뭐 근데 늙지 말자. 너무 늙겠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고 늙는데 첫째로 신체가 늙었다고 해서 늙는 거 아니고 뭐 늙는 거 아니 감정이 늙어요. 감정. 예, 정서적으로 늙어요. 마지막에 늙는 건 인간적으로 늙어요. 예. 그건 뭔고 아니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는 거. 정신적으로 자살하는 사람. 그래 나는 모든 출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강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뭔고 하니 늙지 말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늙어요. 일을 포기하면 늙어요. 생로병사 중에 생과 사는 사실 처음과 끝이니까 그건 과정은 아니니까 네.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병들고 늙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왜 오늘 처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로병사 희노애락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생도 사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나 그 고등학생들한테 얘기 간다고 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 그 한 시간 동안 그 어린애들이 즐겁게 듣고 질문하고 끝나도 가지 않고 좀 더 앉아서 얘기하려고 그리고 근데 그거 보고서 밀고 야, 나 안 늙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걸 느낍니다. 그 가르치기 시기를 굉장히 오래 가르치셨잖아요. 네. 중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정년까지 또 명예교수로도 계시고 교수님이 가르친 제자들 중에 아 그분이 그렇게 배우셨군요. 이렇게 할 만한 분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많이 나 자신이 행복하다 하는 생각 가진 것은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예. 예. 어디 가든지 또 그 제자들이 있는 거. 그게 제일 부자예요. 예. 그래서 중학교에 있을 때 교감 좀 맡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교감 맡으면 내가 가르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셨군요. 예.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야 제자지. 교감하고는 또 그건 교장하고는 멀거든요. 예. 그래서 교감 안 했죠. 예. 연세대학교 가니까 자꾸 이제 총장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총장 되면 제자가 없거든요. 예. 예. 강의를 하니까 제자지.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자가 있고 어디 가든지 뭐 인간적으로 부자고 말이죠. 그래서 고생스러웠지만은 그거 다 고생 없었으면 인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면 잘했다. 근데 언제까지 나보고 사는 게 좋냐 하고 물어보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살자.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생각은 그렇게 해본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100세까지 나무가 자라는 건 그렇게 자라야 열매가 맺으니까 열매 맺도록 자라가는 건 이건 인생의 책임인 것 같아요. 네. 책을 최근에도 쓰셔서 이제 신간이 나오셨는데 책 제목은 김형석 100년의 지혜 이렇게 돼 있고 부제는 인생을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술한 책이 정확히 몇 권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책이 많아요. 많은데 기독교와 종교계통 책이 있고 예. 철학계통 책이 있고 예. 수필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문해진흥원에서 수필 문학을 국가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한 것도 이제 뭐 100년 후에도 이제 다 육성 듣으니까 그 준비도 했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종교 문제도 지금도 좀 쓰고 있는데 예, 지금도요. 그리고 하고 여기 나오는 책은 이제 신문의 칼럼에 나왔던 거니까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넓은 문제 거기에서 비교적 정치적인 건 빼고 정치적인 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좀 뭐 지역성이 없어요. 예. 그런데 또 가만 보면 정치 칼럼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서로 나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지났으니까 말이지. 그런 거 빼고서 우리 시대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과거에 그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썼던 거 이제 책 2권이 됐는데 네. 그 한 권은 중국어로 번역도 되고요. 네. 100세 넘어서 그 중국어로 번역된 책 때문에 괜찮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도 이제 냈죠. 지금 우리 한 얘기들이 다 이제 압축돼서 네. 예 사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무슨 그 약을 계속 드신다거나 뭐 그런. 근데 그 건강이 나도 모르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났는 거는 한 집에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이유 없이 자꾸 절도에 쓰러져요. 쓰러지게 되면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깨나면 괜찮고 깨나지 못하면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살인가 9살 난 애인데
몇 번 그렇게 의식 잃어버리다가 깨라고 하는데 그때는 깨나지를 못했대요. 그 의사가 이제 뇌사 상태라고. 그 어린애 장기를 다른 어른들한테 많이 기증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날 키우면서 오래 못 살 테니까 예. 또 20살까지만 좀 살았다고 20살까지만 좀 살았다고 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은 오래 못 산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동네 자전거를 빌려 타가지고서 그 초등학교 졸업식까지 오셨어요. 그 졸업식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너 나하고 의사 보러 가자고, 의사님 만나게 가자고. 그래서 시골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난 뒤에 집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허리가 안고 이제 가거든요. 그 아버지가 잘 아는 의사한테 갔어요. 갔던데 그 의사가 얘가 장손이냐고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날 쓱 보시더니 그렇구나. 그러더니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하다 아버지는 거기 안 치우고 그 의사가 날 데리고 이제 진단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 침대 위가 누우라고 그래 누웠거든요. 다 만져보고 다 해보고 쭉 하더니 나와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문을 꼭 닫았으면 내가 못 들었을 건데 그게 틀렸군요. 예, 문이 조금 열렸거든요. 예. 그 누워서 이렇게 들으니까 의사가 뭐라는 거 하니 중학교 가느라 그 입학시험에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서 가만히 쉬게 해주라고. 가만히 쉬게 해주라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겠다고. 그리고 또 의사가 오더니 문 이제 나보고 좋다고 말이죠. 됐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자전거 뒤에 타고 아버지 허리 안고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젠 중학교도 못 갈 거고 오래 살지도 못할 거고 내 제일 이제 그 마음이 아픈 게 뭔가 아니 우리 어머니는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는데 엄마가 자꾸 나 아파하면 안 될 텐데 빨리 죽는 편이 엄마가 편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출발했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하셨군요. 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죠. 내 기도하는 마음인 거 아니 하나님 나는 중학교도 못 가고 오래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학교도 좀 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내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러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모르거든요. 그 중학교 1학년이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1학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김창준 목사님이 연인구 목사님의 설교를 저녁마다 이제 들었거든요. 그때 철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거 연장되고 있지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 요일만 끝내면 안 쉬겠다. 90대에서 요 건데 일이 자꾸 오니까 지금도 얻은 거죠. 그래서 누구 얘기하게 되면 일이나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그 후로는 그러면 건강에 큰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근데 그렇게 이제 쓰러지고 깨라고 뭐 그러는데 14살 나서부터 그거 없었어요. 중학교 가서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은혜네요. 은혜. 예, 많이 조심했는데 50쯤 되고 나니까요. 이젠 건강 걱정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때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라도 기도하시는 거 말고 뭐 술이나 담배나 또 몸에 해로운 뭐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하셨겠군요. 건강에 나쁜 건 절대로 안 해요. 예. 네, 그 지금도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건강에 나쁜 일 안 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나같이. 그러니까 타고나고 건강하게 예. 사는 그거는 거짓이군요. 그래서 난 지금 누가 더 건강하냐 그러면 같은 나이에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60좀 됐다고 아유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집에도 좀 있고 또 산에도 좀 가고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105세 현역 철학자의 말씀이시니까 잘 새겨들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아유 어디 일할 게 없어서 참 고민인 분들이 대부분이서 사실 이게 그리고 한마디만 부탁할까요? 네. 100살 넘도록 산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요. 예.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 첫째 공통점은 뭔고 하니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그다음 네. 둘째가 뭔고 하니 남 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죠. 예. 예. 좀 100세 넘도록 사시려고 하면요. 화내지 말고 감정 조절하고 예. 그리고 남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고 예. 그럼 다 100세까지는 틀림없어요. 100세를 살아서 화를 안 내고 남을 욕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화 안 내고 남 욕 안 해야 100세 산답니다. 그게 거꾸로 된 거군요. 사실 마음만 같아서는 우리 김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만 괜찮으시다면야 뭐 1시간도 2시간도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또 다음 스케줄도 있으시고 또 저희 스튜디오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요 정도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김형석 100년의 지혜라는 이 책 아마 기대컨대는 이 책 말고도 한 대여섯 권 이상은 더 책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105세 철학자가 전하는 세기의 인생론이라는 제목이 결코 과장되거나 또 너무 부풀려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1시간 정도의 인터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한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 또 교훈되는 얘기를 한번 글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더욱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글과 말씀으로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히 얘기해서 재미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오래 살고 싶겠죠.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첨언해 주신 그 말씀만 마음에 담고 살아가셔도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러분 건강에 해로운 건 아지 마시고 그리고 화내지 마시고 남욕하지 마시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과 함께한 신과 대화였습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 때 다시 인사드리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